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숙입니다.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는요. 당신에게 나는 뭐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는 거는 우리가 부부로서 연을 맺고 살아오면서 도대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었는가 하는 걸 한번 되돌아보는 거. 두 번째는 그동안에 내가 같이 살아온 나의 배우자에게 또는 연애하시는 분은 나의 파트너에게 도대체 나는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거죠. 뭔가 또 좀 소홀했었던 것들이 없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생각들을 하고 상대방인 배우자를 대했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남아있는 시간에서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갖고 나머지 생을 나의 배우자와 함께 같이 살아나갈 건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아주 굉장히 일반적인 사례고요. 제가 요즘에 제 주위에서 겪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들으시면서 에이 그건 뭐 맨날 누구나 쉽게 얘기하는 거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우리가 우리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나의 생활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바꿔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부라고 하는 이 연을 맺은 이 나의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요. 제가 어느 모임에서 참석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참석했었던 모임은요. 종교적인 모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참석했던 참가자들은 비교적 경제력도 학력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지역 사회에서 있는 리더들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만나던 사이여가지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이 모임을 하면서 서로 굉장히 반갑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부들이 같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물론 부부 모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있었고 혼자 오신 분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다 기혼자들의 같이 참석했었고요. 연령대도 50대 후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제 노년의 부부 생활을 꽤 오래 하고 이제 노년에 이제 접어드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카페에 여럿이 쭉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하는 담소 중에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한 분이 이 연배가 조금 있으셔서 은퇴하시고 그렇지만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현역에는 아직도 계시는 이런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마누라가 아주 고분고분하고 고양이 같았는데 지금은 아주 호랑이 같아. 무서워 죽겠어. 이러면서 가장인 나보다 아주 더 위에 있어. 이제 왕처럼 군림하는 것 같아. 힘이 얼마나 세졌는지 나는 아무 소리도 못해. 이렇게 본인들의 부부 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편하게 남편분께서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 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렇게 하니까 옆에서 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웃으시면서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여자들만 아내들의 그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잘못하면요. 나는 집에서 왕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옆에 있는 분들도 다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느끼는 게 가정에서 당신들은 약간 딸을 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본인들의 위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가정의 중심이 나인, 가장인 나로부터 뭐로 넘겨가냐, 아내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별로 유쾌하지 않은, 약간은 투덜투덜 아니면 이렇게 불평하는, 작은 불평하는 이런 시간들이 돼버렸어요. 여러 사람들이 다 맞다고 그러면서 뭐 우리도 그래요 뭐 이러면서 한마디씩 전부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 아내들은 뭐가 그래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아내 이렇게 고양이 같아 예쁘고 굉장히 고분고분 예뻤는데 지금은 호랑이 같아요 하고 맨 처음에 얘기하신 분의 아내분께서 화를 내실 줄 알았거든요. 보통 이제 무안하기도 하고 여러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여자분은 원래 굉장히 상냥하신 분이시고요. 굉장히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분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행동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남편을 잘 보필하시는 아내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쁘시면 어떡하지 하고 저는 문득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둘이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럿 있는 데서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하시고 본인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화를 내시면 어떡하지? 분위기가 쌓이지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이 아내분께서는 그게 아니고요. 생긋이 웃으시더라고요. 생긋이 웃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러면 뭐가 그래요? 그러시면서 당신이 머슴이면 이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변했으면 이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집에서 뭐지? 라고 하면서 나는 머슴이야 머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치가 보이셨는지 아내를 쓱 쳐다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쓱 이렇게요. 눈치를. 그런데 아내분이 화내실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뭐가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렇게 뾰루퉁 하시면서 뭐가 그래요? 하시더니 당신이 머슴이면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다 사람들이, 아내들이 특히 남편분들도 약간 멍 해가지고요. 그래 뭐지? 그러면 남편은 머슴이면 그럼 아내는 뭐지? 라고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 그게 처음에 말을 하셨던 남편분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목인 글쎄 하더니 목인 왕이지 왕,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뼈 빠지게 일만 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하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쵸. 보통 남편분들이 아내한테 아내에게 당신은 이렇게 해서 지금 왕처럼 우리 가정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것을 그렇냐고 이렇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뭐가 그래요?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나도 좋지 않은데요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쎄요 뭘까요? 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한마디씩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편안한 얘기가 나오고 생각에 따라서 다 다른 이런 생각들을 갖고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갑론을박이 한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머리에 그려지시지요. 이게 그렇게 아주 편안한 자리에서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은 주제가 나와서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도 나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 나는 어떤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좀 되돌아보시고 이제 이거를 팁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남편은 머슴이면 그럼 아내는 뭘까요? 결국은 뭐로 결론이 났는가 하면요, 남편이 머슴이면 아내는 무술이지요.
어느 한 분이 딱 결론을 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머슴인 남편에게 왕인 아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머슴인 남편에게 딱 맞는 아내는 무술이인 아내예요. 그러면 우리는 같이 살면서 남편은 머슴으로, 아내는 무술이로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같이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쓱 스쳤습니다. 물론 그때는 별 생각 없이요. 그냥 다 여럿이 다 웃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주 작은 해프닝이죠. 그렇게 이제 깔깔 웃으면서 넘어가고 또 이제 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지나갔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 이 모임을 참가하고 나서 집에 오면서 그다음 며칠 동안 계속 좀 뭔가 답답하고 이 사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머슴하고 무술이 하려고 둘이 만나서 이렇게 몇십 년을 살았나? 결국 우리 둘이 만나서 몇십 년을 산 거는 겨우 머슴하고 무술인가?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아내와 남편의 위치를 상당히 비하한 이야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려고 결혼 생활 하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신지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막 가슴이 답답하고요. 제 인생이 너무 하찮아 보이는 것 같아서 영 기분이 나쁘고 그게 잘 가시지를 않더라고요. 뭐 이게 대단한 일이라고요. 결국 인생에서 나의 위치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가슴에 뭐가 맺힌다는 것은 뭔가 불편하고 그리고 속상하다는 이야기겠죠. 그 속상한 게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뭐 저희 남편이랑 같이 살면서 그리 뭐 큰 기대를 가지고 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 굉장한 뭐 목표와 아니면 희망찬 무엇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아닙니다. 별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 살고 그때그때 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게으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생각 없이 기피 없이 그냥 살아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랑 좀 달라서 인생의 목표를 뭐 5개년 계획, 뭐 10개년 계획 뭐 이런 거 잘 세우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같이 함께 하는 생활, 둘이 같이 몇십 년을 한평생을 살고 나면 글쎄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되어 있지 않겠어? 이렇게 의미가 없지 머슴이나 무술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또 저희 남편을 그렇게 크게 뭐 막 사랑을 해서 당신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막 대단하게 막 해서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매로 부모님들이 다 좋다고 그러시고 그리고 또 시댁에서 또 저를 좋다고 했고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한 아주 되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삶이 그냥 중간에 평균 정도 되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아이들도 둘 낳아서 그런 대로 뭐 큰 걱정거리나 크게 고생하지 않고 물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해보셨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고생은 있었습니다만 뭐 큰 어려움 없이 지낸 저도 지금 와서 내가 살았던 이 시간이 무술이었더라고 라고 하니까 되게 허한 거예요. 이 허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왜 나는 이 말에 그 말이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이리 허함을 자꾸 느끼지? 그래서 제가 제 남편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머슴이라고 하는 그거를 들었을 때 어땠어? 했더니 저희 남편은 뭐 원래 뭐 그렇지 뭐
그래서 별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아마 저도 이 소리를 처음 듣는 건 아니어서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는 저한테 와서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아마 제가 살면서 이제 노년기에 가까워 오고 제 삶을 돌아도 보고 뭐 했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기였나 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니, 도대체 나는, 남편은, 도대체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 하는 저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가정에서 도대체 남편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 왜 머슴이라고 했지?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중에서 머슴이라고 하는 거 표현을 했을까? 그렇게 머슴이 갖고 있는 속성에 아주 많이 부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머슴이 뭔가라고 생각해 보면, 머슴은 어떤 집에서, 주인집에서죠. 이게 노동을 하기 위해서, 품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대부분 본인 스스로의 어떤 선택권이 없이 어떤 주인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을 주인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실행하는 사람,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자유의지가 본인의 생활을 그대로 생활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는 별로 없이 외부에서 주어진 것만 하는 사람, 이 머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남편은 스스로 의사결정 못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주어지는 것만 했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을 좀 생각해 봤어요. 사실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랑은 조금 다른 사회 환경에서 저희가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남편, 아내가 거의 공평하다, 뭐 아내 평등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직도 뭐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과거에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구분이 된 시기,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을 때 생활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남편, 즉 가장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가장이 갖고 있는 힘은 도대체 뭘까? 사실은 가장은 굉장히 커다란 가정에서 힘이 있습니다. 거의 가족 구성원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가장이 자녀들을 아니면 부인을 나쁘게 얘기해서 어떤 곳에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노동력들을 이용해서 착취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울타리 역할을 하고 하는 역할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만, 일부 가장의 권한을 정상적이지 않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왕이라고 신하의 위치도 생각해 보면, 원래 왕은 국민들의, 즉 백성의 어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왕은 우리 갖고 있는, 백성들한테 갖고 있는 생사 여탈권의 기준이 되는 사고의 기준점이 어디냐 하면 바로 가장인 부모라는 거죠. 즉 가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어버이들의, 백성들의 어버이가 바로 왕이다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사실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인 남편의 역할은, 남편의 위치는
권한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은 장으로서의 역할,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닌 머슴이다. 그럼 머슴의 주인은 도대체 누굴까요? 라고 하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됐습니다. 아마 제가 모임에서 만났었던 분들의 이야기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머슴이라 함은 주로 아내를 보고 왕이지 왕 했었던 것처럼 아내가 전반적인 가정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의사결정을 하고 남편은 그 아내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그것들을 수용해서 실행하는 역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머슴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는 제일 먼저 어떤 역할을 이야기하냐면은 사실은 수입을 창출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원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바깥에서 경제적인 것들을 벌어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역할. 즉 울타리로서 우리 가족원들이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아니면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침범을 받아서 우리 가정이 깨지거나 아니면 아픔을 당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 또 가족원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돌봄을 통해 갖고서 그런 역할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안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가정폭력을 하기도 하죠. 물론 남편만 가정폭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내가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것에서 보면 아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것보다는 남편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가정 폭력에서의 남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남편이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머슴으로 전락을 했느냐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은 남자고 여자고 간에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또 수행해내야만 하는 사회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경제적인 역할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근데요, 남자분들도 너무 힘드시는 거잖아요. 남자라고 해서 물론 여성보다는 우리 시대에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에서 이런 수익을 창출하는 이런 경제적인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지금도 거의 평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렇지 않고요. 남성들이 여성보다는 조금 유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긴 하지만 모든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사회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수입을 창출하느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남편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의 위치가 어깨에 뭘 쥐고 짊어 있냐면 우리 가정의 모든 살림살이의 근원이 되는 수입을 창출해야 되는 것들을 쥐고 있는 거죠.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보이지 않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물론 보이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평균적인 보통 남편들의
가장으로서의 수입을 보장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족들이 풍성하게 편안하게 만족시킬 만한 뭐 월급이나 아니면 이렇게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게. 근데 사실 여러분들 각 가정에 그러긴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런 분이 몇 %나 될까요? 물론 그런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부분 굉장히 일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늘상 원래 재원은 항상 돈은 항상 모자르는 거잖아요. 그게 100원의 수입이 됐든 500원의 수입이 됐든 1000원의 수입이 됐든 각 가정이나 아니면 각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100원인 사람도 모자르고 1000원인 사람도 모자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삼성의 이런 회장님은 돈 걱정 안 할까요? 그분도 돈 걱정할 거예요. 아마 더 큰 돈 걱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단위의 돈 걱정을 하실지도 모르죠. 우리 가정에 뭐 몇백만 원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에 막 걱정이 아니라 그분은 막 몇백억에, 몇천억에 막 조의 그런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만만치 않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삶은 늘상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늘상 뭔가 조금씩 모자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 남편의 가정에서의 남편은 약간 좀 당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 누구는 뭐 우리 가정에서 풍성하게 살려면 뭐 한 달에 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내가 버는 것은 500밖에 안 되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늘상 좀 미안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길을 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그라들 수 있겠죠. 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깥에 나가서 경제활동을 위한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커가는 것을 다 보시면서 이렇게 살아오신 남자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남편분들이 그거 다 보기 굉장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저희 남편도 보면 굉장히 일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공휴일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과거에는 토요일도 반공일이라고 해서 뭐 1시까지 일하고 들어왔고 때로는 일요일도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 저희 남편은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예쁘고 그다음에 뭔가 배워가고 하는 이렇게 성장하면서의 신기함, 그 기적을 저희 남편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저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이들도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엄마하고 관계가 더 가까운 이유는 아빠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어려서부터 함께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아빠에 대해서 애착이 좀 덜하고요. 아빠도 뭐 이거에 대해서 애착이 좀 덜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남편들을 더 작게 하지 않았나, 우리의 삶이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는 것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여태까지는 제가 남편의 역할을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왕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 보면 당신은 우리 집에서 머슴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아내는 어떤 이 역할일까? 아내는 굉장히 애쓰고 남편이 살아가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무엇을 돌보고 하는 역할을 되게 길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남편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아내도 이렇게 넉넉지 않은 이런 역할들을 담당하고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남편은 수입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면 아내는 소비를 관장하는 이런 경제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아내의
아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 생활을 다 하는 거죠. 의식주 다. 그래서 남편이 벌어온 돈은 아내를 주고 아내가 그것들을 다 권장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 돈 쓸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소비를 하는, 실제로 소비를 하는 이런 힘이 남편보다는 아내가 많다 보니 아내가 가정에서 위치가 높아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필요한 것을 얻어낼 때 아빠보다는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아내가 가정에서 역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고, 그래서 왕이니 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사실은 가사노동을 전담하죠. 먹고 자고 쉬고 하는 모든 거에 관한 것들, 의식주에 관한 것들을 다 전담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의 심리적인 상태, 그죠? 심리적인 상태,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가, 정서적인 상태의 부분까지 다 전담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크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게 아빠보다는 엄마가 시간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런 역할도 더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쳐다보면 왕 같아 보이고 좋아 보이고 뭔가 권한이 있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남편은 왕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아내는 아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무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녹록하게 그것들을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정 내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서로 머슴하고 무술이에서 뭘로 바뀌었으면 좋겠냐면 왕과 왕비가 되면 어떨까? 왕과 왕비가 되는 데 있어서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왕하고 왕비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가정 내에서의 우리의 위치는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서, 그런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여기에 뭐 경제적인 여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건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어떤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구성원들이 아내는 남편을 왕으로, 남편은 아내를 왕비로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그것들을 서로 잘 매칭하면서 살아가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실 자기 비하하는 것들은 좀 금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머슴에서 무술이가 아닌 왕과 왕비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남편에게 왕처럼 대해주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저는 조금 존중하는 말을 좀 써야 되겠다. 그가 아니고요가 아니라 그렇기도 하군요 라는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하고 합니다. 이제 이 얘기들을 이제 모임에서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본인의 집을 임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한 30대 중반이 되는 분들이었는데 이 부부가 와서 집을 계약을 할 때 보니까 둘이 공동명의를 하더라 이거예요. 전세를 하는데 공동명의를 하고 그 공동명의에서 그 전세 자금을 지불하는 방법을 보니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뭐가 그랬냐 그랬더니 둘이 돈을 합쳐서 이렇게 한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계좌에서 그냥 각기 임대인의 계좌로 그냥 바로 보내더라 이거예요. 거의 100원 단위까지 딱 둘로 나눠서 보내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나는 너무 놀랬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모양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람들이 요즘은 그렇다고 해요.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지만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우리 연배에서의 시선에서 보면 물음표가 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남편과 같은, 그렇게 하려면 남편과 같은 만큼의 경제적인 자원이 있구나. 수입을 창출하는 자원이 있구나. 그래야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그렇다면 이들이 사이가 좋을 때는 그렇지만 사이가 나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놀래가지고 요즘 대학생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이런 기회가 있어서 거기서 이 얘기를 했대요. 쉬는 시간에. 내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양쪽 계좌에서 똑같이 이렇게 지불을 하더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대학생들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나가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결혼 생활할 때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네, 그거는요, 공동의 통장. 그러니까 가정에서 쓰려고 하는 공동의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서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이렇게 내서 그걸로 공동으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주로 한 사람이 가정경제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각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각자 관리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아주 이야기하는데 질문을 했었던 나이가 드신 분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부부간에 뭐가 남지? 본인의 생각에는 부부는 경제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운명 공동체고 경제 공동체고 망하면 같이 망하고 흥하면 같이 흥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고? 따로라고 하는 거에 본인은 굉장히 놀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하나 얘기는 한 학생이 그러더래요. 한 달에 얼마씩 공동으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씩 공동으로 생활비를 내기도 하지만 보통 수입이 달라요. 남편이랑 아내랑 수입이 다르니까 수입이 다른 것도 거기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그것들을 감안을 해서 얼마로 책정하기도 합니다. 즉 남편은 100만 원을 벌고 아내는 50만 원을 번다면, 아니면 거꾸로라면, 그렇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내고 그다음에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덜 내고 그런다는 얘기죠. 퍼센테이지로. 그 얘기를 들은 거는 더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이런 평등에 대해서 변화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온 세대로 우리와 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갈등이 되게 생기겠구나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이렇게 따로이면서 함께를 하려면, 따로이면서 함께를 잘 하려면 서로한테, 그러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서로 예쁜 시선 보내는 거. 예쁜 시선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 배려하는 시선이겠죠. 그럴 수 있다, 그렇다라고 우선은 긍정해 주는 거. 저희 때처럼 머슴이나 무수리가 아니라 서로 왕과 왕비를 하는, 서로 대우해 주는 시선들을 보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그래서 시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요, 왜 며느리가 꼭 아들보다 더 낫고 그다음에 모두를 보필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뭔가 같이 동등하게 이해해주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줘서 너희의 삶에 대해서 우리도 이해하고 그 세대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것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부부하고 가족 간에 감사함과 사랑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감사함과 사랑은 꼭 표현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그거는 도대체 상대방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꼭 표현을 하면서 지냈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에서 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좀 소홀함이 있다면 바꿔보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대 간의 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분명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들을 갈등 없이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면서 갈등 없이 잘 마무리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서로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다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여 주기. 그래서요, 우리가 예쁘게 쳐다본다는 거, 예쁜 시선을 보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한 감사하고 사랑은 어떻게 된다요? 꼭 표현해 주기.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리버럴하게 커다랗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고 사랑 표현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한 가지씩은 생각해 보시고, 많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고 습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행복한 삶,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세대 간에 서로 멋진 삶을 이루어 가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